그럼 이번엔 3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3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요 지조법이란 단어인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일부러 한자까지 넣었어요. 자, 지조. 지자는 모르는 사람 없죠? 땅지. 그러니까 뭔가 땅과 관련된 법을 개혁하자.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자라고 돼 있는데요. 자, 국가 재정을 확보하자. 나라의 돈은 어디서 나온다? 세금. 즉, 이 지조법은 세금과 관련된 뭔가 법이라는 거지. 근데 앞에 땅이 붙었단 말이야. 그럼 이 조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조세랑 관련된 그 할 때 조예요. 그래서 조선의 세금 제도 중 당시 조선은 농업 국가니까 농민의 수가 가장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농민과 관련된 토지세, 우리가 이전까지 뭐 흔히 지세, 전세 같은 말이에요. 라고 불리던 이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뛰어난 인재들을 고용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앞에 고종도 그랬지만 이런 뭔가 새로운 정책, 새로운 개혁을 내세울 때는 뭐니 해도 돈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 돈을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건 세금 제도라는 거고요. 물론 앞에서 흥선대원 원군이 삼정의 개혁이라고 해서 뭐 전세, 군포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하긴 했으나 이미 앞에서 고종이 재정 확보해라 라는 얘기에서 봤지만 뭔가 그것만으론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개혁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이 돼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국가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하게 마련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가장 세금 제도 중 중요한 토지세를 개혁하자라고 이제 급진개혁하는 주장을 한 거고요. 그와 관련된 중요한 법이 지조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라는 한자가 세금이다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탄탄한 국가 재정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조법 하면은 솔직히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자 어렵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보통 학생들이 지자는 대충 감을 잡아. 또 한자 이렇게 적어주는 문제도 있거든. 친절하게. 그럼 지는 땅지자라는 거 알아. 근데 조를 모르겠는 거야. 조를 해석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지조법이 뭘까? 지조법이 뭘까? 땅이니까 토지 제도를 바꾸는 거구나.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토지 제도, 토지를 어떻게 나눠주고 누가 가져가고 요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실은 농민들이 땅을 농사를 짓고 하는 건 맞지만 당시 우리가 예전에 해봤지만 대부분의 땅의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예요? 양반이거든요. 그리고 이 개혁을 추진하는 김옥균 급진개혁파 양반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굳이 농민들한테 재분배를 하는 것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거지. 그저 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땅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내는 거야. 그것까지는 자기들이 괜찮은데 땅을 아예 누군가한테 넘겨주는 건 원치 않는 거야. 그래서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고 하지 토지 제도를 개혁하자고 하지 않아요. 3조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서 국가 재정이니까 세금이겠구나 라고 해석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세금을 지조법이란 이름으로 거두면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바로 이 모든 세금, 모든 국가 재정은 12조에서 호조에서 관리를 하자라는 거야. 즉 호조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재정을 한 곳으로 모으자라는 건데요. 요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재정 일원화 이렇게 표현해요. 발음이 조금 씹혔네. 그래서 재정 일원화 글자가 좀 구린가? 못 알아보겠으면 여러분 교과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재정 일원화 그래서 재정을 한 곳으로 모으자라는 건데요. 선생님 옛날에는 재정을 한 곳에서 관리 안 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 조선은 재정을 각 기관별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세금을 거두는 건 호조지만 호조에서 몽땅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군사기관에서 필요해. 그럼 군사기관에 나눠서 군사기관에서 알아서 운영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 앞에서 개혁했잖아. 막 통리기무 아문 같은 그런 기구들 필요해. 그럼 거기서 들고 가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수증이 기관별로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니 이만큼 써서 영수증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땡땡땡 하는 게 아니라 영수증이 A 기관, B 기관, C 기관,
D기관 다 달라요. 기관별로 있다 보니까 총 얘네가 얼마를 썼는지 집계를 하고 싶을 때 정리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영수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다는 거지. 여러분도 슈퍼 같은데 계산해 봐봐요. 내가 총 오늘 얼마를 썼나 보고 싶을 때 슈퍼 한 곳만 가면 영수증 총 한 개 가지고 맨 끝에 총액만 보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슈퍼 갔다 문방구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해서 영수증이 많아. 그럼 내가 일일이 이거 총 합계를 또 더하기를 해야 되잖아.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계산이 여러 곳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재정은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면 빼돌려지기가 쉬워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재정 횡령, 그러니까 빼돌리는 나쁜 놈들도 많았거든. 탐관오리들이 이거 악용 많이 했어. 조선시대는 얘들아 지금처럼 돈으로 세금을 걷는 경우도 있지만 뭘로 거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치? 농업국가다 보니까 쌀로 세금을 걷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쌀로 세금을 거두면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썩거나 흘리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라는 거야. 이걸 한 곳에서 관리를 하면 쌀포대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이게 뭐 새거나 이런 관리 차원에서도 훨씬 편한데 그게 아니라 이걸 매번 이동을 하면 그때마다 흘리고 떨구고 옮기는 과정에서 또 썩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재정이 빼돌려지는 걸 막기 위해 한 곳에서 돈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거야. 영수증을 한 장으로 만들자는 거지. 그게 이 호조 중심의 재정 일원화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재정 일원화라는 게 작업이 되게 힘들어요. 게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거 악용해서 빼돌리는 관리들도 많다고 했잖아. 그런 관리들 입장에서는 재정 일원화 별로 안 하고 싶겠죠. 그 나쁜 관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500년간 영수증 따로 해왔던 나라가 조선이에요. 이제 와서 한 곳으로 관리하자. 익숙하겠어요? 낯설겠어요? 낯설다는 거지. 내가 쓸 돈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니네가 뭔데 재정 일원화라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관리들도 있어요. 횡령 아니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일원화는 개혁이 실패, 잘 안 이뤄져. 3일 만이었잖아, 심지어. 재정 일원화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개혁에 가면 또 다음 개혁에서도 재정 일원화, 다음 개혁에서도 재정 일원화. 이 재정 일원화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개혁이야. 첫 번째 개혁이니까 아직은 뭔가 새로운 기관을 굳이 만들 그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존의 조선에 존재하던 6조 중에 하나, 호조를 중심으로 재정을 일원화하자고 하는데 뒤에 개혁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서양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조선의 돈 관리를 하는 기관들이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각 개혁별로 재정을 어디에서 한 곳에서 관리하자 할 때 그 기관 이름이 달라. 그래서 이 기관 이름을 보면 똑같은 재정 일원화라 해도 이걸 갑신정변에서 재정을 뭉치자고 했는지 다른 개혁에서 재정을 일원하자고 했는지 티가 나거든. 그래서 이 기관 이름을 같이 아셔야 돼요. 갑신정변은 호조에서 재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를 원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제도들을 이제 개선을 했어요. 업그레이드를 한단 말이야.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혁, 법을 발표할 때는 어디서 할 것이냐? 마지막 13조. 의정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조선의 기존 시스템 잘 봐봐요. 뭔가 나라 제도를 결정할 때, 법을 만들 때, 물론 신하들이 건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래, 이 법 만들어라. 명령이다. 누가 합니까? 원래는 국왕이 하던 일이거든. 조선은 왕이 원래 모든 권력을 가지고 국왕 명령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13조를 보면 명령이 아니에요. 의정부라는 기관에서 법령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 즉 국왕의 명령보다는 의정부라는 기관에서 만든 법을 중요시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나라에 왕이 있으나 왕보다 더 중요한 건 법이라는 거야. 이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도 아닙니까? 왕, 군주가 있지만 법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겠어. 그치?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거야. 입헌군주제입니다. 자, 드라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실은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한 그런 민주국가로 가기에는 그러니까 민중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기에는 첫 번째 개혁이니까 어색하거든. 왕이란 건 있어 주셔야 돼요. 왕이 없는 세상은 아직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왕이 그대로 기존처럼 나라를 다스리면 그건 근대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이제는 이제 조금씩 민주적인 형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근대개혁 운동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앞에 드라마 대사에도 나왔지만 왕은 있지만 그 힘은 빼오는 거야. 그리고 이 급진계파가 개혁하기 좋게끔 민중에 어울리는 개혁을 하게끔 그걸 위해서 실시한 제도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도 앞의 내용이지만 특히 이 부분 입헌군주제를 봤을 때 갑신정변이란 운동이 근대로 나아가려고 했던 개혁운동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갑신정변이란 사건을 정의를 할 때 근대 국가, 근대 개혁 건설을 목표로 했던 최초, 첫 번째 정치 개혁 운동이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